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며 모든 만남은 바로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 그 만남의 순간을 찾아가는 시간.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상고에서 공부하던 고학생.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쫓아 경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진학. 중학교 교사에서 교수, 신라대학교 총장을 거쳐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대통령 표창과 공직자 최고 훈장인 청조 근정 훈장을 수상하며 70년 인생을 오직 교육에 전념한 참 교육자. 지금부터 41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다 잘 알죠. 그 강석진 동명목적 회장님이 설립한 대학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대단한 불자십니다. 아주 불교의 신심이 대단한 분이어서 동명불연한 절도 우리 학교 뒤에 세워놓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실사구시 자비이사 이런 정신으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세운 학교죠. 설립 당시부터 결국 그 정신에 사랑협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용 중심의 교육을 쭉 해왔고, 그게 요즘 시대의 화두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그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35위, 지방사립대학이 35위면 대단한 거거든요. 또 작년에는 중앙일보가 그 전국 사립대학을 평가했는데 지방사립대학이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신흥 명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워낙에 많은 걸 겪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긍정의 삶, 또 운명을 그대로 수용해온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입 하나 덜 자는 심정으로 무작정 집을 나갔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칠남매 중에 딱 한가운데 위로 누나 둘, 밑으로 여동생 둘, 위로 형 하나, 밑에 남동생 하나. 그게 딱 대칭점에 서 있었죠. 철이 들어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돼보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아버님이 공직에 계시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아마 그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집안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고, 중학교 때는 집에 떼거를 좀 걱정해야 될 만큼 좀 많이 어려웠죠.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날 12월 달쯤 돼서 급성 명량염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수술하고 한 두어 달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보니까 고등학교는 물론 못 갔고요. 중학교 졸업식도 참여 못하고 와 집에서 이제 놀게 되죠. 그게 갑갑하죠. 집에 오는 찾아온 사람은 전 빚쟁이밖에 없고 어머니는 늘 양식 걱정이 하신 일이 거의 다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 집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 또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중학교 시절에 이제 좋은 선생님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대학을 가야 교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은 당장은 집안에 이별을 하나 들자. 또 좀 잘 되면 길을 찾아서 대학에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쉽게 말하면 가출을 했죠. 그 부모님 허락받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가출을 해서 울산에 가서 예전에 공사판다고 돌아다닌 게 제가 사회에 첫 발디딘 그 길입니다. 막막했죠. 일단 나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의 아주 변두리 쪽으로 가니까 조그만 학교에 변소 짓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통사정을 해서 거기 이제
그 물찌개를 전하라고. 당시는 이제 콘크리트가 지금처럼 레미콘이 아니고 전부 사는 손으로 이렇게 삽으로 비볐죠. 그 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물찌개 전하라고 이제 밥 얻어먹기 시작한 게 첫 돈벌이입니다. 여름 한철 지냈습니다. 근데 여름 지나고 나니까 공장 일거리 떨어지고 이제 공장 사장까지 소개로 대구 방직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구로 가게 된 이제 거죠.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었는데, 그 뭐 그냥 방직 공장에서 기술 배우고 있으면 좋아질 텐데, 이게 또 안 되려고 하니까 심부름 나갔다가 길에서 이제 대구 시내에 경북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죠. 중학교 동생들을. 뭐 그 친구들을 보니까 뭐 대학 갈 꿈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아, 이거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집을 나온 이유가 대학 가려고 한 거 아니냐. 네 방직공장 직공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그 길로 대구상고 야간부 원서를 사서 지원을 하죠. 예, 원서를 사서 이제 원서를 그냥 넣을 수 없잖아요. 중학 졸업 증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아달라고 고향에 이제 우편으로 보냈더니 고향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중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아마 그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아파서 몰랐는데 중학교 3학년 1년 내내 등록금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졸업 안 시킨 거죠. 졸업 유보가 된 상태죠. 그래서 밀린 등록금을 다 내면 졸업장 찍어주겠답니다. 그래서 공사판에서 번 돈 다 갖다 주고 이제 졸업 도장을 받고 입학 원서를 냈죠. 뭐 다행히 머리는 안 나빠든지 시험을 합격됐죠. 근데 뭐 합격돼도 고등학교 가기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방직 공장이 주야 12시간씩 교대를 하니까 뭐 한 일주는 야간이고 일주는 주간이니까 야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 묘왕 시작한 건 난 부딪혀 보자고 사장님한테 가서 합격을 보여드렸다가 약간 도란 애라고 야단만 맞았어요. 도저히 우리 회사 안 되지 않느냐. 가려면 딴 데 가서 직장 알아봐라. 이런 말밖에 못 들었죠. 감마쌤의 사장님 말씀 맞잖아요. 할 말 없고 좀 막막했죠. 이건 내가 아마 지나갈 팔자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어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살아보면 곳곳에 묘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그 텐마루에 앉아 있었죠. 사장의 말에 실망해서 텐마루에 앉아있던 어린 정홍섭에게 사무실 서기로 일하는 김정호 씨가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한참을 듣다가 정호 씨는 고등학교 합격증을 들고 사장을 찾아가 설득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장한테 그렇게 설득했대요. 이 공장에 일하는 가마보니 굉장히 똑똑한 아이더라. 저걸 학교 안 보내주면 평생 사장이 못 먹고 살 겁니다. 근데 뭐 마침 우리 사무실에 있던 친구가 공장에 가고 싶어 하니까 바꾸면 낮에만 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에 제가 다 못한 데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정말 그럴래요? 예, 이래서 이제 다시 되면 일이 많아도 빨리 학교 가라 이렇게 보내주셨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뭐 그런 인연도 서리를 생겼는데 지나놓고 나이가 70이 다 돼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잊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의 도움으로 주경야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노력으로 사범대학에 입학해 교사의 꿈을 이뤘지만 우리 교육의 한계를 절감하고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일 하루 종일 하다가 그냥 다시 되면 이제 서기가 빨리빨리 가 이러면 하던 일도 멈춰 놓고 식지도 못했는데 그냥 뛰어가는 거죠. 이러고서 딱 앉으면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고달프니까 막 그것도 하필 특히 1교시, 2교시에 이게 주산 시간이 많았던 건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호산을 합니다. 뭐 125원이요, 4,280이요, 100일을 326원 이렇게 부르면 저는 뭐 앉아 자는 거죠. 수업을 하면 놔놓고 눈 뜨고 앉아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 뜨고 자는 놈이라고 아주 야단 맞게 됐죠. 그래서 뭐 공부가 될 리가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은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말쯤 되니까 다시 또 옛날 꿈이 살아나는 거 있죠. 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대학 가려고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늘 있어간 도저히 대학 갈 수가 없으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모은 많지 않은 돈을 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나와서 고등학생이 벌어서 모은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그걸 뭐 1년 번 가지고 1년 먹고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한 10월, 11월 되니까 돈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친구들 도시락을 뺏어 먹고 이제 연명을 했는데 1월 달에 본고사 시험을 치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 취직해서 가버리고 뭐 대학 시험 치러 뭐 서울 가버리고 없잖아요. 뺏어 먹을 도시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입학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 3일 정도 굶었어요. 진짜 하늘에 놀았던데요. 시험 치고 나니까. 예. 그래 뭐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당장 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요. 그죠? 등록금도 없고. 그러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너 그 경부대 됐다면서 몰라? 그러니까 뭐 합격자 됐단다. 그럼 네 장학생 됐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 시험 치러 간 애들이. 그래서 놀라서 경부대 쫓아가 보니까 등록금을 많이 안 내도 되는 장학생을 합격이 된 거예요. 등록금만 내면 집을 쫓아보냈습니다. 등록금 받아보라고. 학교도 그 돈을 받아야 월급 주고 뭐 다 할 테니까 방법이 없죠. 빨리 받아라고 보내면. 가봐야 집에 돈 없잖아요. 그럴 때인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주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다른 애들 다 쫓아보내. 나는 등록금만 해도 부르지 않아요. 안 불러요. 그냥 이상하다. 나도 안 냈는데 아버지가 갖다 내셨나? 그래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게 되세요.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선생님이 말 안 한 거예요. 쟤는 집에 등록도 없고 공부를 좀 하는 애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건 굉장히 손해다 싶어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종종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셨어요. 나도 나중에 크면 저런 선생님 됐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의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서부터 시작된 교사라는 꿈의 불씨. 어렵게 입학한 사범대를 졸업하고 부산 내성중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하며 마침내 가슴 깊이 품었던 교사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제대로 교사로서 공립학교에 발령받은 게 내성중학교입니다. 1974년 3월 9일이었죠. 굉장히 기분 좋았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와, 내가 쟤들을 진짜 인간 만들어서 멋지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뭐 신나니까 뭐 아침, 딴 사람 9시에 출근하면 난 7시 반에 출근합니다. 아침 일찍 등교해 밤 늦게까지 의욕적으로 일한 교사 생활. 보이스카우트 활동과 상담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에 애를 썼지만 차츰 근본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빨리 안 바뀌어요, 애들이. 문제 일으키는 애들은 뭐 내고 있다고 고등학교 가면 또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의 변화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이 교사라는 게 열정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좀 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고 교육 어떻게 해야 참교육이 되는지도 다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가게 되죠. 어떤 계기에서 내가 문제교사를 찍히게 됩니다. 어디 뭐 걸린 게 좀 삐딱하다, 뭐 비판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뭐 야단도 맞았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막 내가 평소에 늘 있고 싶은 교사 생활이 싫어졌어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소신껏 못할 거야. 뭐 여기 왜 있느냐? 어디 다른 데 취직해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산대학에 그 조교 자리가 비었다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안 오겠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나이가 벌써 35 넘어서 아이들이고 초등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주임교사가 다 될 수 있는 시점인데 대학에 조교를 오라? 조교란 자리가 연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아마 잘 됐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인가 보다 하고 그만두고 대학에 조교를 갑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어디 대학 교수 채용한다 그러면 원서를 마구잡이 내봅니다. 뭐 되든 안 되든. 그때마다 그렇게 뭐 특히 내가 대학원을 교육대학원을 야간대학원을 나왔고 박사과정도 수료한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입장이다 하니까 학력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누구처럼 뭐 돈도 백도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쉽지 않겠다 싶어서 뭐 원서를 이리 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여야 됩니다. 뭐 예측대로 안 됐죠. 안 되죠. 실망할 것도 없죠. 뭐 안 되는 것 같다.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요즘은 스펙을 좀 더 쌓자. 그나저나 내가 박사 받을 때까지 이 밥이나 먹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서기로 했으니까 원서를 내라.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나를 쓰기엔 연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중학교 교사를 열심히 한 게 그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책임자가 없다고 다 서를 멸치놨다가 그래도 혹시나 있나 싶어 다시 한번 서를 보는 사이에 내가 중학교 교사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서 상을 받은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쓸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하고 같이 있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이 있었다고 자기 아는 그분이 부산시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잘합니다. 주공부에 다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서 막 그럼 이 사람 좀 학력이 좀 부족하지만 서자 이렇게 돼서 됐죠. 아마 그것도 뭐 나 부처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그 많은 서류 중에서 내 이력서가 눈에 띄었을까?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이고요. 중학교 교사로도 그냥 열심히 그냥 뭐 아까 열정과 패기만 갖고 뛰어다니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교사 시절이 그게 하나의 공덕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참 인생살이 참 인연은 정말 묘하다. 부처님 말씀대로 어떤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 같습니다. 인과 공부는 정확히 작용을 하고요.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로 연일 뜨거웠던 1987년. 제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된 정홍섭 교수는 우리 사회 민주화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며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80년도, 90년대를 지나면서 한창 민주화 과정이잖아요. 이제 학생들 막 데모하는 건 말리고 너 왜들 그러니 하고 막 설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좀 답답해. 왜 학생들이 맞는 말을 갖다가 왜 이렇게 억지로 틀렸다고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되느냐. 뭐 당신은 그거 지도 잘못하면 교수도 날아가는 시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씩 학생한테 배우게 되고 의식이 좀 진보적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하면서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부산시내 시민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 학내에서 자연히 저를 좋아하는 교수들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게 점점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직선 총장 때 당신 총장 나가라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나갔다가 또 뜻밖의 또 당선까지 되는 영향을 있죠.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입니다. 교육 큰 그림이죠. 자잘한 정책이 아니고 큰 우리나라의 교육 장기 비전도 마련하고 그 큰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교육부에 넘겨줍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요. 그게 참여정부 말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말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대한민국 교육의 장기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그걸 만들면요. 자연히 정권의 이해관계가 담기게 되잖아요. 정권 말기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니까 순수하게 정치를 배제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장기 비전을 만들어보자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30년 뒤에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일 것이고 그런 모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걸 담은 교육 비전 2030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그냥
정권은 바뀌면서 사장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장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남아서 각 대학 도산에도 꼽히게 되고 또 각 교육학자들이 보게 되고 또 그 교육 공무원들도 그걸 계속 또 보게 되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그걸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제시했던 많은 장기 비전들이 실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나온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돼 평소 교육적 소신을 펼쳤던 시간. 그 시간은 고스란히 우리 교육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60년대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내 혼자 특별히 가난한 생각도 가져본 적 없고 내가 그걸 뚫고 나온 모습이 전적으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연히 그 친구들만 내가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고 못 가게 되는 거 옆에 도와주면 가게 됐고 뭐 대학도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은 인연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만 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인생살이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난한 집의 7남매 한가운데로 태어났다는 것이 성장의 동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걸 아주 몸에 그냥 체질화시켰죠. 독립심.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니까 상이 컸기 때문에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속이 안 상하죠. 어릴 때부터 그보다 다른 것도 많이 겪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긍정적 마인드.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가 아니고 뭐 세상 사람이 다 이런 것이다. 내 팔자가 좀 나쁘더라도 내가 고쳐야지 누가 고치겠노? 뭐 이런 형태의 생각이 아마 내가 좀 요만큼이라도 위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란 건 세상 모든 건 진짜 불행한 건 없어요. 오히려 불행한 것, 어려운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올 때가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닥쳤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부정적 사고죠. 실패했을 때 난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노. 부정적 사고죠. 아니 뭐 좋은 거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잖아. 긍정적 사고죠. 이렇게 생각만 긍정적으로 가지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하나의 힘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here and now다. 여기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새겨는 하나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동명 강석진 선생님이 만드는 학교. 그분이 실사구시 자비이사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학교였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를 꼭 성공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 무너지지 않는 긍정의 힘으로 정홍섭 총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여기에 충실하며 오늘도 나와 남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최선을 다해 걷고 있습니다.